안녕하세요. K팩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행된 지 3년 만에 규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가 될 좀 전망이긴 하지만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임대가 목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토막인 것 같은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덜 거치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다고 하면은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제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그래서 해제에 따른 지역적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든지 매수자들의 입장과 매도자들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3년 올해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수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클라이언트들만 보더라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한 10% 될까 말까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희 동료들 얘기 들어봐도 좀 비슷하고요. 결국에는 한두 번이라도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는 듯한데, 이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삼성동, 잠실, 대치의 거래량은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가격대가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때문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여지가 생겨서 드라마틱하게 거래량이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매수자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만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결국 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옥을 직접 영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서 매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70% 정도 대출 받았을 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나는 돈 벌려고 건물 투자를 했는데 돈이 계속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건물 가격대는 많이 높아졌지만은 임대 가격은 그만큼 올라오지가 않으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거래는 좀 늘긴 하겠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정도로는 아닌 듯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수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더 많은 선택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이 청담, 삼성을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신사나 노년 이런 쪽을 많이 사셨거든요. 규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한 개층을 꼭 사야 되고 2년을 묶이고 신축한다고 하면 4년을 묶이는데, 또한 위반을 한다고 하면은 이행강제금이 취득 가액의 10%, 공시가의 30% 벌금에 대한 규제도 있었으니까요. 네. 다만 해제가 된다면 신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신축이 아닌 건물을 매입할 때는 2년 이런 보유기간 존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지가 넓어진 것뿐이지 이 지역에도 괜찮은 매물이 나와야만 거래량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결정난 것은 정확하게 없기는 하지만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규제가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2년, 4년 이렇게 규제가 걸려서 계셨던 분들이 소급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상이하게 조금 규제가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 사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아니면은 이 전에 사셨던 분들은 규제 완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매도자들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존 허가에 묶여있던 상황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전체 건물에 임차인들이 차 있다고 하면 한 개층을 꼭 내보내야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체 통임대로 맞춰 있다고 하면은 전체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지만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10년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보내려고 하면 5년,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임차인이 안 나간다는 전제하에. 때문에 매도자분들은 한편으로는 팔려고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때다 기회다 하고 조정해서 던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급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 삼성, 청담, 대치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아서 급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뭐 사실 저희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고 하면은 위임장 받고 구청 직접 방문하고 뭐 한계층 비우는 거 명도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고 귀찮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재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차츰차츰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년 한 3월까지는 저는 물건들이 좀 많이 쌓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딩 시장에서의 이 거래량이 많은 월은 한 4월부터 9월까지인데 현재 6월에 한번 피크 찍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내려가고 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 팔아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내년 한 4월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물이 좀 쌓일 거라고 봅니다. 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좀 기회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 내년 2, 3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정리는 좀 해제가 되긴 하지만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시장에 훈풍이 좀 불어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